자, 14번 강의 노트 엑쇼사 스턴트 앱 두 번째. 앞에서 지난주에 구현한 건 그 학생 목록 수정 기능만 구현했죠. 자, 여기에 등록 기능, 삭제 기능도 추가로 구현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구현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 지난주에 구현한 앱을 다시 실행해 봅시다. 다시 실행하려면은 먼저 백엔드부터 실행을 하고, 백엔드가 제이슨 서버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파일이 student.db.json. 제이슨 서버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서 그냥 대시 watch 그거 빼고 그냥 바로 파일명만 적어줘도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되죠. 그냥 이렇게 대시 watch 이거 빼고 바로 파일명만 적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에서 실행이 잘 안 되면 앞에 npx를 붙여봐요. 자, 이렇게 어쨌든 제이슨 서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종료하면 안 되지. 얘가 실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터미널은 이제 사용 못해요. 얘가 실행 중이니까. 플러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이 두 번째 터미널에서 npm run dev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를 실행해야죠. 자, 그러면 이 로컬 5173 여기에 들어가면은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 즉 프론트엔드가 실행이 되지. 자, 지난주에 구현한 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오른쪽 칼럼을 보세요. 오른쪽 끝. 학과 아이디가 나와요. 학과 명이 아니라. 학과 아이디 같은 건 개발자나 알지, 일반인들은 숫자로 학과 아이디를 알려주면 이게 무슨 학과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DB에는 저렇게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고, DB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죠.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여기 소속 학과 디파트먼트 아이디, 소속 학과 아이디만 있어. 그래서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조인해야 디파트먼트의 그 학과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B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로 우리 이 스튜던트 DB 제이슨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이슨 파일에 들어있는 학생 정보도 이 DB 구조하고 똑같이 학과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들어있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찾아가서 1번 학과가 누구냐, 소프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디파트먼트를. 그래서 이런 디파트먼트 아이디 같은 것을 외래키라고 부르죠. 자, 제이슨 서버는 외래키 확장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제이슨 서버가 스턴트 객체를 조회할 때 이런 디파트먼트 아이디 외래키로 소속 디파트먼트 객체도 조회해서 디파트먼트 속성으로 채워주는 이 외래키 확장 기능을 제공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생 목록 URL 요거 스튜던트라는 URL 이러면 전체 학생 목록을 이렇게 전달해 줘요. 여기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들어 있었죠. 테이블 구조 그대로 조회하니까. 그런데 외래키 확장 기능 여기 물음표하고 언더바 expand는 하고 저쪽 외래키로 찾아가야 되는 테이블 그게 디파트먼트죠. 소속 학과 그걸 디파트먼트라고 저렇게 적어주면, 그리고 조회하면 이렇게 이 스튜던트 객체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인 디파트먼트가 자동으로 조회돼서 여기 이렇게 디파트먼트 속성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죠. 이걸 원래는 백엔드 개발자가 이렇게 구현해 줘. 원래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랑 뭐 협업할 때는 이런 건 고민할 이슈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백엔드 개발자가 이렇게 구현해줘. 근데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 없이 제이슨 서버로 지금 프론트엔드만 구현하고 있는데 이 제이슨 서버도 똑똑하게도 이런 외래키 확장 기능을 마치 백엔드 개발자처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제이슨 서버가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규칙에 딱딱 맞을 때만 해주고 규칙에 어긋나면 못 해주는데 어떤 규칙?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여기 제이슨 파일, db 제이슨 파일에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름들이 규칙에 딱딱 맞아야 돼요. 학생 목록은 스튜던트 복수형, 학과 목록도 디파트먼트 복수형, 그다음에 외래키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여기는 단수형, 디파트먼트가 단수, 소속 학과가 하나니까 단수, 복수 단수 당연하죠. 목록이니까 복수고, 소속 학과 하나니까 단수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여야 해요. 정확히 이름이. 끝에 아이디가 붙어야 돼. 그래서 학과 목록이 디파트먼트 복수형이어야 하고, 외래키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단수형이어야 되고, 이 아이디도 정확히 대소문자, 정확히 이렇게 아이디, I만 대문자,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URL도 물음표 언더바 익스팬드 해놓고 디파트먼트 이렇게 노란색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딱딱딱 뭐 복수형 단수형 뭐 디파트먼트 아이디 등등이 정확히 일치하면 그때만 확장이 돼요. 뭐라도 하나도 어긋나면은 안 돼요. 당연히 뭐 오타 나도 안 되고.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규칙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속 학과 아이디가 아니라 소속 학과 명이 출력되게 수정해 봅시다. 그럼 URL에 이 제이슨 서버 외래키 확장 요 부분 붙여주면 되고 URL을 URL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자, before 지난주에 구현한 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출력했죠. 자,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아니라 여기 보면 스튜던트에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디파트먼트 속성에 네임 속성이 있고 그 네임이 바로 학과명이죠. 즉 이렇게 student.department.name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인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는 속도는 느리지만 어차피 개발할 때 나 혼자만 보니까 속도 느린 건 괜찮죠. 그런데 소스 코드가 수정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개발할 때는 이게 편하지. 소스만 수정해도 바로 화면에 반영된다라는. 이렇게 보통 이걸 백엔드에서는 그 포린 키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인 해가지고 소속 학과명을 같이 조회해야죠. 백엔드 개발자는. 그런데 이렇게 제이슨 서버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학생 등록 삭제 기능도 구현해 봅시다. 구현하고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이 터미널에서 student create view 파일을
만들고 소스 코드는 강의 노트에서 그냥 붙여넣고 자, 그 학생 등록 기능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잘 지금 실행부터 해보자면 여기 학생 등록 요 링크를 클릭하면 학생 등록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게 아이디 순서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제일 뒤에 이렇게 입력한 방금 등록한 학생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소스를 봅시다. 학생 등록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뷰 이게 스튜던트 에디트 뷰 구현과 매우 유사해요. 등록이나 뭐 수정이나 아무튼 여기 그 insert student 나머지 요게 이제 백엔드를 호출해서 새 학생 데이터를 등록하는 거죠. 여기 axios.post 그 백엔드에 등록하는 건 포스트여야죠. get은 조회, put은 수정, delete는 삭제, 이 포스트가 바로 등록, URL은 요 스튜던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등록할 학생 데이터. 자, 이게 이 student.value, 이게 요거예요. 반응형 상태, 스튜던트 반응형 상태 객체. 그리고 이 반응형 상태, 이 스튜던트, 이 반응형 상태 객체는 여기 입력 폼에 이렇게 V 모델로 student.student.no, student.name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 디파트먼트 ID, 섹스 등등등. 여기서 데이터를 따다다닥 이렇게 입력 폼에 입력을 하면 학생 등록 폼에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된 데이터는 V 모델, 즉 스튜던트 반응형 속성의 이런 해당 student.student.no, student.name 이런 데에 이렇게 채워져요. 이게 바로 V 모델 지시자죠. 이렇게 입력된 내용이 바로 이 스튜던트 반응형 상태 객체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러다가 입력을 다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insert student 메소드가 호출되겠죠.
insert student 메소드가 호출되면 여기서는 백엔드 스튜던트 URL을 포스트로 호출하죠. 백엔드를. 이게 학생 등록이에요. 학생 등록 백엔드 요청이고 요게 바로 등록할 데이터. 스튜던트 반응형 상태에 채워진 값을 백엔드에 등록하는 거지. 그 다음에 goList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goList 라우터 이게 화면 전환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객체가 라우터죠. 이렇게 use 라우터 임포트에서 use 라우터 호출하면은 이 라우터 객체를 얻을 수 있고 화면 전환하려면 이 router.push 하고 넘어갈 URL, 전환할 URL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슬래시 URL로 넘어가면 슬래시 URL이 어디냐면은 이 목록 화면이에요. 이 목록 화면 URL이 그냥 서버 URL 그 다음 슬래시로 끝나는 URL이죠. 그래서 서버에 등록한 다음에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면 목록 화면이 다시 출력되죠. 다시 화면에 보이게 되죠. 다시 화면에 보인다는 말은 뭔 말이냐? 화면에 보이는 것을 마운트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운트된 on mounted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면 reload student를 호출해라. 인데 마운트 됐다는 게 뭔 말이냐면 화면에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됐다. 이게 마운트 됐다예요. 반대로 화면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안 보이게 된다. 이 말이 unmount, 마운트 제거됐다라는 말이죠. unmounted 그 말은 이 student list view 즉 학생 목록 뷰가 화면에 다시 보이게 될 때 unmounted 그때 reload student 백엔드에서 학생 목록을 다시 조회해서 스튜던트 반응형 상태에 그 백엔드 응답을 채워라. 그러면 학생 등록한 다음에 다시 백엔드에서 조회해서 화면 목록이 다시 출력되니까 방금 등록한 학생 그 데이터가 화면 목록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스튜던트 크리에이트로 넘어가 보면 여기 await 비록 이게 비동기 백엔드 비동기 호출이긴 한데 이 await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비동기 호출에 의해서 리스판스가 도착한 다음에 즉 학생 등록 포스트 요청을 한 후 응답 한참 후에 백엔드에서 응답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goList가 호출돼요. 이게 이 await 키워드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록 비동기 호출이지만 마치 동기 코드처럼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그런 효과를 그런 효과가 있죠. 내부적으로는 비동기 호출인데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는 마치 동기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실행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 async await 이 문법의 아주 강력한 점이죠. 실제 내부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되지만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는 동기 방식처럼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처럼 실행된다. 이 await 알아두기 바라고. 그래서 학생 등록 기능을 구현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 등록 이 student create view 이게 학생 등록 화면이니까 이 라우터에 등록해 줘야죠. 이렇게 student create view를 import해서 이렇게 등록해야죠. URL, 이름, 컴포넌트.
그리고 학생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메뉴 링크 또 여기 등록해야 되고. 자, 그 다음 학생 삭제 기능. 이건 스튜던트 에디트 뷰, 즉 학생 수정 화면에다가 삭제 버튼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에디트를 수정합시다. 삭제 버튼, 학생 수정 화면, 즉 스튜던트 에디트 뷰 컴포넌트에 삭제 버튼을 추가했고,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delete student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delete student 함수는 confirm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백엔드를 student 하고 슬래시하고 삭제할 학생의 아이디 이 URL을 delete 요청하죠. 그럼 백엔드에서 delete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await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 삭제한 후 백엔드에 그 성공 응답이 오면 그러면 go list 메소드가 함수가 호출돼서 역시 삭제한 후에도 목록 화면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건 뭐 새로운 화면이 아니고 스튜던트 에디트 화면, 이미 구현한 스튜던트 에디트 화면에다가 버튼하고 함수만 추가한 거니까 뭐 라우터 인덱스, 라우터에 뭐 새로운 화면도 아니니까 라우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죠. 바로 실행을 하면 실행해 보면 아까 등록했던 학생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삭제 버튼이 이제 보이고 클릭하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맨 끝에 가보면 임꺽정 학생이 사라졌죠. 삭제가 된 거죠. 자, 실행도 해보고 소스 코드도 살펴보세요. 잠깐 여기 백엔드 코드 분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실습을 합시다. 실행해보고 소스 코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백엔드 코드 분리. 그 객체지향, 클린 코드, 뭐 이렇게 바람직한 코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와 재사용.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 재사용하기 좋은 코드가 바람직한 코드고, 그래서 뭐 객체지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설계 패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클린 코드, 뭐 리팩토링 이런 바람직한 코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가 바람직하냐? 유지보수성이 좋은 코드, 재사용성이 좋은 코드가 바람직해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유지보수성과 재사용성은 매우 비슷해요. 가치가.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 그 성격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유지보수성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재사용성도 좋아져. 그리고 재사용성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유지보수성도 좋아지고 두 개가 거의 비례해요.
그래서 그냥 유지보수성만 먼저 신경 써도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사용성도 좋아지는데, 그러면 유지보수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할 게 이거예요.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는 소스코드 파일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러면 그 이유로 유지보수할 때 유지보수해야 되는 코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 모여 있는 거기만 수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정하기 편하지. 근데 어떤 이유로 유지보수가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럼 수정하기 불편하지. 자, 그래서 유지보수성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소스 코드는 가급적 한 곳에, 소스 코드 파일 한 곳에 모아놓자. 혹은 하나의 클래스에 모아놓자. 또 반대로 유지보수 이유가 다른 코드는 반대로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유지보수 이유가 서로 다른 코드가 모여 있는 건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지보수 이유끼리 코드가 헤쳐 모이는 게 바람직한 코드로 개선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지보수 이유 기준으로 코드를 이유가 다르면 분리, 이유가 같으면 모아놓는 거죠. 얘기를 한 김에 오케이, 저 바람직한 그 코드, 그렇지 않은 코드 뭐 관련된 얘기들이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리팩토링이에요. 리팩토링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코드를 바람직한 코드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해요. 이 리팩토링.guru에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 스멜스라고 하는 거, 냄새, 이게 무슨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코드는 어떤 거런가, 이걸 bad smell이라고 얘기해요. bad smell. 안 좋은 코드의 증상. bad smell. 이게 bad smell, 좋지 않은 코드의 증상을 bad smell이라고 하고, bad smell들 중 유지보수성과 관련된 것 두 개를 소개할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URL 들어가 보면 돼요. 이 bad smell의 제목이 divergent change. 그러니까 change가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divergent.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 코드를 수정한다. 유지보수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 코드를 수정한다. 직역을 하면 divergent change. divergent change.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 코드를 수정하는 증상. 그럼 그러니까 A라는 이유로도 수정하고 B라는 이유로도 수정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코드를 수정한다. 그럼 유지보수 이유가 다양한 코드가 모여 있다는 얘기죠. 유지보수 이유가 다양한 코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divergent change.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 코드를 변기 수정한다. 아마도 유지보수 이유가 다양한 코드가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것일 듯. 그래서 그 유지보수 이유가 다르면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유지보수 이유가 다른 코드는 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또 비슷한 얘기지만 약간 다른 측면의 얘기가 샷건 솔저리라는 또 배드 스멜이 있어요. 이게 샷건, 여러분이 아는 그 샷건. 그 다음에 서저리는 샷건에 맞은 총상 환자 수술하는 작업을 샷건 서저리라고 얘기해요. 샷건이 자잘한 총알이 여러 개 발사되는 게 샷건이잖아. 그래서 샷건 총상 환자 수술할 때는 여기저기 다 수술해야 돼. 그 자잘한 그 총알 다 꺼내야 되니까. 즉, 샷건에 맞았다는 하나의 그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수술해야 되잖아. 이것은 아마도 이 유지보스 이유가 같은 코드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것일 듯.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는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바람직. 자, 비슷한 얘기죠. 유지보수가 이유면 떨어뜨려 놓고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것은 모아놓자. 이거 그 나중을 위해서 언젠가는 요런 얘기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기술 면접에서 뭐 객체 지향 뭐로 바람직한 코드, 뭐 나쁜 코드, 리팩토링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꼭 물어보는 건 아닌데 물어보기도 해요. 자, 어느 정도는 아예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는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해 두는 게 좋고, 되돌아와서 자, 우리 그 작업을 하려고 해요. 유지보수 이유가 다른 코드가 지금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우리 지금 방금 구현한 예제에. 그걸 분리해야 돼요. 즉 divergent change 스멜이 있어요. 우리 코드에. 그래서 분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유지보수 이유가 다른 코드. 백엔드 서비스 API를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만나는 지점이 그 REST API죠. 백엔드 그 API URL. 이 부분은 백엔드 개발자하고 협의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백엔드 개발자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던가, 아니면 뭐 백엔드 조직하고 협의가 안 되면 백엔드 조직이 마음대로 만들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따라가던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백엔드 호출 URL이 달라지고 또 백엔드 응답 데이터가 구조가 달라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수정해야 될 코드. 자, 요 이유죠. 백엔드 API가 달라지면 프론트엔드 코드들 중에서도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있겠지. 그 이유에 해당하는 코드.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정 이유가 뭐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장 빈번하게,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가장 빈번한 수정은 화면 디자인이에요. 사실 백엔드 API가 수정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야. 화면 디자인은 웹사이트 개편할 때마다 화면 디자인은 매번 바뀌어. 무슨 MS 오피스도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기능이 달라진 건 별로 없어. 근데 화면 뭐 레이아웃, 아이콘, 색깔 이런 건 싹 바뀌죠. 그래서 가장 빈번한 유지보수가 UI예요. 화면. 프론트엔드야말로 화면 디자인이 주요 유지보수 이슈죠. 지금 우리 지금 앞에서 구현한 코드는 요 이유, 백엔드 서비스 API가 수정될 때 수정해야 되는 코드와 화면 화면 레이아웃, 화면 디자인이 수정될 때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다 뭐뭐점 뷰, 화면 컴포넌트에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바로 divergent change bad smel이에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바로 위에 스톤트 에디트 뷰에 보면,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백엔드 API의 의존적인 코드죠. 그래서 백엔드 API가 달라지면 이 부분 수정해야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백엔드 주소. 이거 배포하고 나면 이 부분 수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치? 로컬호스트는 개발할 때나 로컬호스트지. 이 부분, 이 로컬호스트, 또 이 URL, 이런 부분이 백엔드 API의 의존적인 부분. 여기도 있네.
그 다음에 화면의 의존적인 부분이 이 태그부터 특히 이 서식 부분이지. 한 군데 모여있죠. 화면 디자인 수정할 때도 여기 수정하고, 백엔드 API 관련 수정할 때도 여기 수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이 파일에서 뭘 추출하는 게 좋냐면은 얼마 안 되는 방금 이 뷰, 사실 뷰 컴포넌트 이게 프론트엔드잖아. 프론트엔드의 제1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구현하는 게 화면이죠. 이 엄마점 뷰 컴포넌트에는 가급적 화면과 관련된 코드만 남아 있고 화면과 관련되지 않은 코드는 다 추출돼 나가는 게 바람직해요. 유지보수 이유가 화면인 코드만 이 뭐뭐점 뷰 컴포넌트 이 파일에 들어있고 유지보수 이유가 화면이 아닌 코드는 추출해가지고 뭐뭐점 뷰가 아니라 뭐뭐점 JS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추출돼 나가야죠. 그래서 백엔드와 관련된 코드, 이건 화면과 관련된 코드가 아니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딱 이 부분이 지금 백엔드예요. 이 노란색. 이 부분을 get 수선치라는 함수로 추출하고, 또 요 before 추출 전, 추출하면 after get 수선치라는 함수 호출로 바뀌고, 정작 이 노란색 코드는 요 함수로 다른 파일로 나가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나가요. 그래서 다른 파일로 나왔기 때문에 엑스포트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 노란색 코드가 추출돼 나갔는데 여기에 await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 앞에 async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async 함수로 호출할 때는 또 await를 여기 호출할 때 붙여줘야 되고. 자, 이 부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읽어보고 외워두세요. 마찬가지로 학생 수정도 이걸 다른 페이지로 분리할 필요가 없구나. 학생 수정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가야 되고 풋스턴트라는 함수 호출로 대신 학생 삭제도 비록 한 줄이지만 나가야 되고 한 줄이지만 어쨌든 유지보수 하게 되니까. 그래서 delete student라는 함수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이미 요 함수 이름하고 추출돼 나간 함수 이름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원래 있던 함수 이름은 remove student로 하고 나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함수의 이름은 delete student라고 하고 이름이 서로 달라야죠. 주의가 그 얘기예요. 원래 이 분홍색으로 칠했던 이 함수 이름이 delete student였는데 추출돼 나가는 함수 이름이 delete student인 게 바람직하니까 여기 푸시 아니다. delete다. 여기 딜리트 해야죠. 그러면 얘는 딜리트 스튜던트를 얘가 사용해 버렸으니까 리무브 스튜던트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고, 자, 이렇게 리팩토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 자, 추출돼 나간 걸, 이건 백엔드 API가 변경되면은 수정해야 되는 코드들이니까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들이죠. 자, 얘네들을 모아서 이게 백엔드 서비스.js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기능으로만 보자면 get student 이건 조회 기능이고 put student 이건 수정, post student 이건 등록, delete student 이건 삭제. 자, 기능으로는 학생 목록, 학생 수정, 학생 등록, 학생 삭제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기능의 코드들이 왜 여기 모였냐? 유지보수 이유가 같으니까. 유지보수 이유가 같은 코드들이 모여 있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비포는 지금 어떤 이유로 코드가 모여 있냐면 여기 수정하기 전 예를 들어 스튜던트 크레이트를 봅시다. 여기 리팩토링 하기 전, 추출하기 전 여기는 백엔드에 학생을 등록하는 함수 여기 있고 학생 등록할 화면 입력 기능 여기 있고 그래서 학생 등록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학생 등록 기능 화면, 학생 등록 백엔드 UI 이걸 한 번에 같이 등록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백엔드 API 호출 관련 코드 유지보수할 때랑 학생 등록 화면 디자인 유지보수할 때랑 다른 이유라는 거고 이유도 다르고 시점도 달라요. 화면 디자인 변경하는 건 매번 같죠.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 변경할 때 수정 화면 변경했으면 그 등록 화면도 같이 변경하지. 이게 바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야. 그러니까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뭐냐, 백지지향적 프로그래밍이 뭐냐, 이거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비포 개선하기 전 얘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인데 이게 왜 절차적이냐면 등록이라는 절차에 필요한 코드가 다 모여 있잖아. 학생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 등록할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엔드 호출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학생 등록 절차에 필요한 코드가 모여 있어. 그래서 이게 절차적 코드예요. 그런데 이걸 개선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얘는 학생 등록 절차가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 수정 절차가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생 목록 조회, 수정, 등록, 삭제, 백엔드 호출 함수들이 다 모여 있죠.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유지보수죠. 이게 바람직하다. 이게 절차적이 아닌 코드 구성이에요. 절차적 코드 구성이 유지보수성이 나빠요. 오케이,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그 아까 비포 애프터 그 설명한 대로 다 이렇게 코드를 분리한 거예요. 자, 그렇게 수정하고 또 실행해 봅시다. 근데 기능은 차이가 없어요. 코드 구조만 바뀌었지. 자, 기능은 차이가 없어요. 유지보수 하기 바람직한 형태로 코드만 바뀌었어요.